자, 어제 정부가 그 당정 협의를 해서 고금리 위기 겪는 중소 중견기업에 19조 4천억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 넘는 대출 금리를 2% 인하한다. 자, 그래서 정부가 50대 은행에서 20조 가량의 기업 금융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자, 실제 지금 중소기업의 총선 뒤에 대출 만기가 82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도우려고 하지만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그야말로 비저로 좀비 기업으로 연명해오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중소기업이라는 게 크게 돈을 가지지 못하고 은행에 돈을 운영 자금을 빌려서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수출이나 내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요. 이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운영 자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작년부터 과거의 갑절인 6, 7%대에 달해서 지금 보통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가지 이 불황이 덮치고 또 전쟁, 물류 문제, 원가 상승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기업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겨우 일본과 중국 기업 사이에 끼어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코로나 때부터 빚으로 버틴 회사들이 고금리 부담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자를 내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간, 길게 보면 한 15년 만에 이 고금리 충격이 중소기업의 한계 상황과 매출 저하 속에서 부채 스노볼, 즉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크게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가 4월 이후에 다 내몰려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직후에 중소기업 줄도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64조 4천억인데 2019년 말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 318조 8천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대출도 증가했지만은 이자가 지금 너무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조사하니까 올해 대출 만기 도래액 204조 중에 40%인 82조가 총선 직후인 4월부터 5, 6, 7월 넉 달 사이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지금 무더기로 파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이것이 결국 금융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중소 중견기업에 20조 가량의 지금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에 저런 이 82조쯤 되는 대출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 금융권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새마을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새마을금고의 전 회장, 중앙회장 박차운이 징역 6년으로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금품 수수를 했다. 그리고 황금 도장은 위법 수집 증거인 황금 도장인 그때 받은 부분은 위법으로 증거 수집이 됐기 때문에 무죄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요, 이 박차운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 추징금 1억 2,200만 원을 명령했어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금품을 수수했고 법정에서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지쫄병들을 앉혀놓고 돈 받으면서 금융기관 돈을 마치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여기저기 뿌려댔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차운 회장 건물 3채,
새마을금고 대출기업이 74억에 사줬다.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이 문제 없다 했지만은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문제가 수장한테도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캐피탈사가 부동산 PF 연체만 1조 1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보험 절반 수준 대출했는데도 이 캐피탈들은 보통 은행에서 빌리거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빌리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사업장들이 빌린 거겠죠. 그러니까 부실 규모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에 캐피탈사 일부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중에서 지금 부동산 PF 연체가 캐피탈이 현재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한국의 금융 분야 감독 사령관인 이복형 금감원장이 금리 인하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된 거를 뒤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살아나는 수가 생기겠지 하고 부동산 PF 부실을 감추고 자꾸 미루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의 편성에 부동산 PF 부실이 이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이 볼 때 미국의 주가 지수가 지금 폭락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기대했던 올해 상반기 중에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때까지 위험 부담을 뒤로 쭉쭉쭉쭉 그냥 시간 끌면서 끌고 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행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인데 5곳의 지방은행의 작년에 순이익이 다 꺾였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니까 지금 충당금, 부동산에 지금 날린 돈을 충당하는 규모만 해도 연간 순이익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반등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수익성이 지금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충당금을 갖다가 채워라.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 불능 상황인데 이 5개 지방은행이 이런 지방의 부동산과 관계된 대출이 지금 많이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부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출 연체율이 그냥 가장 높은 은행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요 지금 4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것은 부실 채권, 즉 받기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해줄 때는 증권회사, 캐피탈, 보험회사, 저축은행보다 어지간히 깐깐하게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빌려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의 이런 고정이하 여신이 4조가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은행이 부실 이 채권을 매각해서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중을 낮췄는데 올해도 은행이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실 채권을 매각한다고 부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은행의 손실로 감당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 PF에 있어서 부동산 토지 신탁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면서 금감원 등이 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어요.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신탁사로 PF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1위 부동산 신탁 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지금 단기 순손실을 작년에 44억을 기록하고 적자 전환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신탁사가 손실이 난다는 건 이건 참으로 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이 부동산 토지 신탁사에게 이제 이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처음에 땅을 사서 이제 은행에 PF해서 공사 시공 착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 회사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이 관리해주고 대신 이제 피해를 받는데 여기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손실이 지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어제는 정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14조가 지금 상당한 부분 손실이 났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14조 4천억인데 여기서 얼마만큼 사고가 났는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요, 이 금융사들의 부실이 생각보다 훨씬 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금융사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금융사들이요, 어느 날 걷잡을 수 없이 미국에 지금 다시 2차 은행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금융사들이 그동안 상당히 이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부패했고 또 그동안에 비리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사의 지금 이 부실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지금 여러 주변 환경이 조만간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속에서 올해 금융회사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터질 거다. 정부가 그걸 단단히 조사하고 지금 챙겨야 돼요. 자, 55조 물린 해외 부동산에다가 지금 ELS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ELS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이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외 부동산과 ELS만 해도 한 80조 가량의 지금 이 돈이 물린 것 같아요. 참으로 큰일입니다.